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네, 그거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 왜 여러분의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 21%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8월이랑 비교했을 때 소매 커피 가격이 무려 21%나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비싸졌네 하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아니, 도대체 뭐가 우리의 소중한 모닝커피 가격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닝커피가 더 비싸졌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지갑에서 느끼는 그 변화, 구체적인 숫자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전국적으로 커피 한 잔의 평균 가격이 3.5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10센트 오른 건데요. 에게 10센트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특정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로 가면요,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해져요. 따뜻한 커피가 평균 4.21달러, 콜드브루는 무려 5.35달러나 합니다. 작년보다 각각 4%, 3.7%나 오른 건데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격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원두에 어떻게 세금이 붙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인데요. 미국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99% 이상이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세, 즉 관세가 조금만 바뀌어도 커피 가격 전체가 그냥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뜻이죠. 그럼 그 많은 커피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브라질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 순서입니다. 자, 이 세 나라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매긴 관세가 이 나라들을 그냥 정조준했어요.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의 무려 50%, 베트남의 20%, 콜롬비아의 10%. 이건 뭐 거의 관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에 커피를 직접 볶아서 파는 소규모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로스터리 사장님들은 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고군분투를 한번 들여다보죠. 워싱턴 DC에서 오랫동안 스윙스 커피를 운영해온 마크 워머스 대표의 말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쪽은 소비자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탁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터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더그 일그나 크리스 비질란테 같은 로스터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브라질 원두는 피하고 급하게 다른 수입처를 알아보는 등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그 비용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죠. 비질란트 커피의 크리스 비질란테 대표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원두 한 봉지 가격이 못해도 50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까지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퀄리아 커피의 조엘 핑켈스타인 대표는요. 이게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래요. 아예 가게 문을 계속 여는 게 맞나 이걸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정말 생존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죠? 워싱턴 DC에서 작년에 마시던 커피와 올해 평균 4.21달러짜리 커피. 그 늘어난 몇십 센트가 바로 우리가 추가로 내야 한 돈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어요. 로스터들 말로는 앞으로 커피 한 잔 가격이 10에서 15센트 정도는 더 오를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잔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일 커피 드시는 분들한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를 예상하는데요. 첫째, 어떻게든 할인하는 걸 찾거나, 둘째, 원래 마시던 브랜드 말고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꾸거나, 셋째는 이제 좋아하던 동네 카페 커피는 매일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끔 큰 마음 먹고 즐기는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커피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마지막으로 전망과 해결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커피세 금지법이라는 건데요. 좀 놀랍게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커피 같은 제품은 아예 관세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을 냈어요. 이게 통과되면 로스터나 우리 소비자나 모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흔히 커피를 저렴한 사치툼이라고 불렀잖아요. 일상 속 작은 행복 같은 거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과연 저렴한이라는 말을 계속 쓸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사치품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그냥 비싼 음료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